위해 큰 뜻을 도모하였느니라. 오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소년급제, 하지만 줄서기 정치 거부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이끄는 쌍두마차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신상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민석 의원님. 네,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금요일까지 열리는 도쿄올림픽,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기쁨을 주고 있어요. 양궁의 안산 선수, 탁구의 신유빈, 우리 배구의 우리 국민여제 김연경 선수 감사드리고요. 특히 김연경 선수 남은 경기 화이팅 하시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선수들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두 가지 좀 특별한 걸 느껴요. 먼저 선수들이 이전에 비해서 어느 때보다도 인터뷰할 때 보면은 자기의 주관과 생각을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말도 참 잘해서 아주 대견스러웠고요. 두 번째로는 선수들이 과거에는 좀 메달에 집착을 했었는데 이제는 굳이 뭐 메달보다는 참가하고 즐기고 그러한 이제 올림픽 정신에 더 가까워져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즐기고 보는 이 올림픽을 언젠가는 남북이 공동 올림픽을 개최를 하는 네. 그날을 꿈꾸어 봅니다. 네,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 공동 개최를 위해서는. 조경태 의원님 신상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계속해서 연일 더운데요. 네. 이제 8월 7일 되면은 이게 입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아마 이 더운 여름도 좀 시원한 바람으로 바뀌다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나마 좀 이 행복으로 또 이어져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좀 국민들께서 이 무더운 여름에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와 이렇게 코로나에 대응해서 잘 대응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빨리 백신이 우리 국민들께 많이 접종이 됨으로써 코로나로부터도 좀 많이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조경태 의원님, 장바구니 물가 문제가 여기 나갑니다. 달걀 한 판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니, 그걸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저도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저도 몰랐어요. 안민석 의원님, 수박 한 통에 얼마 정도 하시는 줄 아세요? 뭐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 있죠. 박정섭님께서 요즘 수박이 제일 싼 게 2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크기에 따라 다르니까 이거는 뭐 그냥 물가가 좀 크게 걱정이어서 한번 물어보고 가는 겁니다. 자, 의원님. 네.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윤석열 네. 전 총장이 자꾸 이준석 대표가 뭐 이벤트도 하고 기획도 하면 좀 안 가는데 조금 뭐 기분 나쁜 거 있나요? 좀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지금 각 후보들께서 각자의 계획에 따라서 대선 준비를 하고 있다 일 보고 있고요. 예. 당에서 준비한 행사에 다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각 후보들이 또 부득이하게 참석 못하는 경우들이 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일부에서는 뭐 패싱이다, 분열이다 이렇게 논하는 것은 상당히 좀 성급하고 좀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급하다. 그렇게 볼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봅니다. 안민석 의원님. 네. 무엇보다도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말 리스크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안해 보여요. 예, 불량식품 발언에 있어서 부정식품. 예, 오늘은 원전 발언을 네. 거의 가짜뉴스 수준의 발언을 했는데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한 것을 두고서 방사선 유출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 완전 가짜뉴스인데요.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건물이 손상되면서
대규모 방사능이 유출이 되었잖아요. 네. 어제는 사실관계부터 틀린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제는 윤석열 하면은 이거 걸어다니는 폭탄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실수를 많이 하면서 미천이 드러나고 거품이 빠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특히 이한열 열사를 모르는 이런 분이 어떻게 대선 후보를 나왔을까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5119님께서 후쿠시마 원전 워낙 심각한 문제인데요. 전 국민적 관심사인데 대통령 후보만 심각한 걸 모르고 있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경태 의원님. 지금 윤 후보 측에서 뭐 어떤 표현이 정확한 멘트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다만 지금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깊고 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의 지지율 1위 후보인 그만큼 윤 전 총장의 언행이 국민들과 언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또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이건 신중한 모습하고 좀 관련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안민석 의원님 전화가 그렇습니까? 조경태 의원 전화가 문제입니까? 안민석 의원님 전화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잘 들리는데. 아, 그래요? 네. 네. 조경태 의원님, 네. 예. 전화기 단속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들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 사실관계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단순한 실수라고 말실수로 볼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국민들께 조금 더 신중하게 네. 처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본격적으로 경선에 돌입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후보들에 대한 검증 절차들이 네. 저는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국민들과 당원들이 어떤 후보가 가장 적합한 후보인지를 갖다가 저는 현명하게 잘 선택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다 포함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267님께서 윤석열 후보는 제발 연습 좀 하고 나오세요. 정치는 실전입니다. 얘기했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 공식적으로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의 질문에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좀 준비가 안 돼서 공부가 안 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경태 의원님? 네, 그런 표현도 발언도 조금 적절한 표현은 아니거든요. 준비를 충분히 하고 또 나오셨어야 옳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본인이 했던 왜 내가 대선 후보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철학과 소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평소에, 여러 가지 지식들을 저는 충분히 준비하고 그것을 잘 소화시켜서 쏟아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듣는 국민들 입장, 유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아쉬워하는 대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네, 아까 윤석열 총장의 후쿠시마 원전 발언은요. 네. 이 귀를 의심할 정도로 대단히 실망스러운 그런 무지의 발언이었고요. 예.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성이 유출됐다는 거는 엄연한 팩트고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아마 윤석열 총장은 평생을 이 범인 잡는 일에만 하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한열 열사조차도 모르는 정도니까는요. 그래서 참 어떻게 이런 분이 대선에 나왔을까 참으로 이제 우려스럽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가족 모임 하면은 애국가 사절까지 제창한다고 자랑을 하셨는데요. 네.
과연 이분이 애국적인 분일까?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이분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감사원장을 벗어던지고 야욕을 품고서 대권에 나서는 그러한 비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어쩌면 최재형 후보가 두 얼굴을 가졌다고 봅니다. 판사 시절에 재벌 회장의 동양 사태죠. 재벌 회장에는 5년 감형으로 그걸 봐줬고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그 검찰 표적 수사 받은 야당 의원에게는 검찰의 주장만 수용해서 1심 무죄까지 유죄로 판단해서 1년 추가하는 2심에서 불공정 판결을 한 그런 걸로 봐서는 두 얼굴을 가진 최재형 후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감사원장을 중도 사퇴한 이것은 그분의 어떤 국민을 생각하는 진정성에 큰 훼손을 준 그러한 일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조경태 의원님. 예,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요. 감사원장을 누가 임명했지요? 그 민주당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 국무총리를 던지고 그러면은 그 지금 대선에 나오는 경우는 그럼 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주로 이제 내노남불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리고 또 애국가를 부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그런 답변은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정당의 후보로 저는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특히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충분한 준비를 저는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느냐 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조금 더 많은 학습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앞에 말씀 주신 뭐 후보 자격에 대해서는 그 뭐 감사원장을 던지고 중도 사퇴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적절하지 않다.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가족 모임에서 애국가 부르시고 막 묵념하시고 그러십니까? 그런 경우가 좀 드물지 않겠습니까? 드물죠. 각 그 후보 각 그 집집마다 그 가훈이라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최재형 후보님은 또 어르신들 돌아가신 어르신부터 그런 이어져온 가풍이네요. 모습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그 각 가정마다의 그 좀 독특한 그런 모습들은 저는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홍준표 후보는 어디 갔어요? 홍준표 후보의 그 이 논평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정책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지금 지금 이번 주까지는 저 지방에 네. 휴가를 지금 하계 휴가를 가 계시고요. 다음 네. 주에 이제 복귀하셔서 네.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또 나아가서 본격적인 이제 경선 준비를 저는 하실 거라 보고 있고요. 8월 중순쯤에 아마 출마 선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빈님께서 최 전 원장 가족 행사에 국민의례 국민체조도 하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국민체조까지는 하실 것 같아가지고 궁금했는데 조성빈님도 궁금해합니다. 야권 후보들의 구설 흐뭇하게 바라보기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 후보들 간의 설전도 볼성사납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그 야권 후보들이 참 특별한 분들이 이번에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그 후쿠시마 원전. 아니, 민주당이요. 아니요, 일단 이제 야권 후보들이요. 알겠어요. 후쿠시마 원전에 방사선 유출이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은. 네. 대선 레이스를 하시는 이 와중에 하계 휴가를 또 떠나시는 홍준표 의원님 같은 여유작정한 그런 또 후보님도 계시고요.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휴가는 가야죠. 조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네.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감사원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총리 출신의 후보하고는 엄격히 이제 틀린 거라고 이제 보고요. 예. 저희 여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분의 총리 출신 그리고 도지사
출신 2분, 그리고 장관 출신 추미애 이제 그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네. 나름대로 국정 경험이 있고 또 나름의 정책 준비가 잘 돼 있는 그런 분들인데, 단지 지금까지 아쉬운 것은 지나치게 과거에 매몰돼 있는 네거티브 경쟁을 한 그런 측면이 참 아쉽고요. 예. 저는 이제 앞으로는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된다. 즉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안을 그렇죠. 각 후보들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참 듣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들과 당원들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촛불 정부가 이제 끝나가는데 이 미완의 촛불 혁명을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떻게 이 개혁을 완수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개혁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특히 지금 이 코로나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대안과 비전을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 논란이라든지 20년 전에 음주운전 논란이라든지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부터라도 미래를 이야기를 하고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고 경쟁하시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렇게 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7998님께서 민주당 토론에 음주운전 얘기 좀 그만 좀 하세요. 재미없어요 얘기합니다. 어찌 민주당 경선을 보고 계시는지요, 조경태 의원님? 글쎄요, 저는 이 나라를 경영해야 될 분이 음주운전에 전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께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그 설득력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설렁설렁 넘어갈 부분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후보를 검증하자고 하기 때문에 경선이라는 그 과정을 치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후보의 도덕성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또한 여당에서 지금 부동산 정책을 후보들끼리 내놓고 있지만은 부동산은 정말 실패한 정책 중에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다소 아쉬운 것이 여권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통과시켰던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여권 후보 누구도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집값을 제대로 정상화시키고 제대로 잡겠다고 하는지 저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크게 저는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우리 야권 후보들이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말 안정적이고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이 좀 잘 나와서. 그렇습니다. 궁금합니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 윤석열 후보는, 최재형 후보는, 홍준표 후보는 묘책을 갖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다 후보들은 모르겠습니다만 홍준표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잘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상당히 지금 부작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폐지 내지는 저는 대폭적인 수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후보는 몰라도 홍준표 후보가 부동산 정책을 잘 준비하고 있군요. 4271님께서 준비가 덜 되어도 지지도가 높은 것은 새로운 인물을 국민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3563님께서 애국가 부르는 건 문제될 게 아닙니다. 그건 본인의 자유니까요. 문제는 마스크에 태극기 새겨 넣을 시간에 정책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여주기식 아닌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도자가 우리를, 국민을, 국가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비전과 정책을 보여줘야 됩니다. 남정호님께서는 최재형 후보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성향이 다르더라도, 자신과 성향이 다르더라도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사정기관장 보냈더니 이렇게 대선에 나가버리면 앞으로 사정기관들 코드 인사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7820님께서 다음에 누가 해도 문정부보다는 잘합니다. 잘해요.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자, 두 의원님께 묻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남북을 위해서. 조경태 의원님 먼저 묻겠습니다. 네, 한미연합훈련은 그야말로 한미동맹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북한의 그 급작스러운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군사 안보 훈련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그 안보를 위한 군사 훈련이 북한의 의중에 따라서 연기되는 것이 과연 옳을지 저는 묻고 싶고요. 또한 그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입에서 저는 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외라, 즉 한미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그 북한 발악기를 중단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서 저는 좀 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민석 의원님. 모처럼 그 남북 간에 지금 대화 전국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한미 군사 훈련을 강행하게 되면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또다시 이제 고조되고 한반도 정세가 이제 불안정되면서 또다시 소위 한반도 북한 리스크가 생기고 경제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한미 군사 훈련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좀 연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저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요구는 무조건 수용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들의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훈련 연기를 하면서 좀 더 유연하게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 사용해서 모처럼 찾아온 남북 대화의 기회를 이제 갖자는 것이고요. 아까 조경태 의원님께서 과거에 뭐 어떤 그 대선 후보의 어떤 음주운전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 대선 후보 자격 운운하셨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만약에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그럼 돼지 발정제 홍준표 그 의원께서는 대선 후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안민석 의원님 여기서 발정제가 왜 나와요? 아니 과거 자꾸 이제 운운을 하시니까. 그래도 자 품격의 오선 의원 둘이 자 조경태 의원님은 그 문제 몰라요. 그죠? 모르시죠? 조경태 의원님은 본부장이니까 돼지 발정제 홍준표 후보에 대해 가지고 그러지 위원장을 마세요. 맡으시면 안 되셨던 안민석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 과거보다는 미래를 이야기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과거보다 미래를 얘기하자고 하는데도 팩트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옐로 카드 한 장 드리겠습니다. 네, 올림픽 정신에 입각해서 남북 대화하고 남북의 공동으로 올림픽을 개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경태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시죠? 저는 그 북한이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께 그 실망을 안겨준 부분을 좀 진심으로 좀 사과하고 저는 그런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이후에 다른 부분을 좀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서해 그 피격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를 했죠. 북한이. 사과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긴 했는데 제대로는 안 했습니까? 진상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를 엄중하게 그 처벌을 했어야 옳았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위협을 느끼고 또 북한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더 외교적으로 좀 더 북한에 좀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안민석 의원님 30초 드립니다. 30초.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는 그 선거 때마다 이제 안보파리를 하면서 재미를 봐왔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모처럼 조성된 남북 대화의 기회인데 조건부로 이 한미 군사 연기를 일단 검토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 대화 전국에서 한반도 관계 개선 안 되고 비핵화 문제 진전이 없으면은 그때 북에서 상응 조치가 없으면은 그때 훈련을 재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모처럼 이 기회를 잘 살려보자는 그런 취지를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안보팔이 이거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아요. 7294님께서 주 기자님 안 선수 퇴장시켜주세요. 네. 퇴장 이제 끝날 시간 됐습니다. 청비록 안민석 조경태 안민석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임스 브라운의 It's a Man's World 들으면서 저는 2부에 다시